악기라도 하나 배우고 영어 동요라도 한 곡 불러보고 아이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고 흥미롭게 참여할 수 있는 놀이나 아니면 예체능 위주의 어쩔 수 없이 기관에서 특별활동을 하는 경우들도 좀 있어요. 유치원이나 아니면 어린이집에서 가장 많은 문제로 꼽히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교사 한 명당 맡고 있는 아이들의 수가 너무 많아요. 교과 특별활동을 많이 하는 기관이 좋은 것 아닌가요? 라는 챕터가 있습니다. 이게 교과 특별활동이라는 게 유치원이나 뭐 어린이집 가가지고 일반적인 그 누리과정 시간을 이제 뭐 점심 먹을 때까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외부의 선생님들이 온다거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그림 그리기도 하고 뭐 영어 교육도 하고 체육활동도 하고 뭐 이런 거거든요. 이건 사실 저희가 유치원 보내면서도 많이 생각했던 부분이거든요. 한 1시면 애가 와요. 12시 반이면 그러니까 밥 먹고 오는데 보내는 게 뭐 9시 이런데 그럼 정말 데려다 주고 집에서 문 닫고 손 털면 데리러 가야 돼. 네, 그래야 되는 거죠. 맞벌이를 하거나 그러면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오후 시간에 얘가 유치원에서 방과후 활동을 하는 아이들과 남아가지고 무엇을 할 것이냐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 늘 있는 그 방에서 맨날 아이들과 그러고 놀 것이냐, 아니면 그 시간에 뭐라도 악기라도 하나 배우고 영어 동요라도 한 곡 불러보고 그런 마음 생기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활동을 좀 많이 하고 다양하게 하는 게 좋다는 그 느낌을 많이 갖는데 어떻습니까? 그 특별활동을 사실 많이 하는 곳은 전문가들이 보기에 교육에 대한 전문성이 좀 떨어지는 기관일 수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놀이와 생활에 대한 그런 이해 없이 특별활동 위주로 일과를 꾸려나가는 그 기관은 아이 발달에 도움이 되기가 어렵다. 그래요? 라고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영유아기 교육은 사실 아이와 아이 사이의 상호작용, 그 다음에 아이와 교사 간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지는데 특히 교과 그 내용을 가지고 특별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이런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기 어렵고요. 아이들이 아주 어린 시기부터 자리에 앉아서 펜을 잡고 종이만을 바라보면서 풀고 쓰고 하는 게 실제로 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이야기하는 그 보육 교육 목표와는 좀 동떨어진 내용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구나. 근데 거기 막 무슨 체육 활동도 있을 수 있고 무슨 뭐 미술 활동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특별 활동을 만약에 해야 된다, 부득이하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그 아이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고 흥미롭게 참여할 수 있는 이제 놀이나 아니면 예체능 위주의 특별 활동이 있는 기관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체육 활동이나 아니면 숲놀이, 그다음에 텃밭 가꾸기라든지 아니면 이제 아이들이 어른들과 상호작용을 많이 할 수 있는 그 기관 견학, 안전센터 뭐 이런 거, 뭐 무슨 119 안전센터 체험 이런 거 재밌어 보이던데. 그다음에 시장에 가서 시장에서 사고 파는 모습을 본다던가 그런 거 예전에 많이 했는데 코로나 이후에 그런 거 못 해요. 그리고 뭐 이제 관공서에 가서 예전에 저는 유치원 다녔을 때 구청장님이랑 사진을 찍었던 기억이 좀 남는데요. 유치원 때가 기억나시는군요. 그 당시 구청장님이면 모르긴 몰라도 관선으로 이제 나라에서 내려주신 분 아니었을까요?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알지만 모를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거나 아니면 동네 산책. 등의 이제 체험 활동들을 주로 하기를 이제 권유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 한 글자라도 더 배워라 이런 건 아니구나. 이런 건 좀 아니다 싶군요. 부모들의 요구뿐만 아니라 그 어쩔 수 없이 기관에서 특별 활동을 하는 경우들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치원이나 아니면 어린이집에서 가장 많은 문제로 꼽히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교사 한 명당 맡고 있는 아이들의 수가 너무 많아요. 지금 우리나라가요? 네네네. 근데 오히려 막 인구 절벽이라서 요즘 애들 줄어든다 하는데 교사 대 학생 비율은 아직도 그대로입니다. 아, 그래요? 아직도 그대로예요?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이제 그 초등학교나 제가 알기로는 중고등학교는 이게 조정이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그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예전 기준 그대로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교사들이 많은 아이들을 장시간 돌보다 보면 당연히 힘이 들고 지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교사들이 기관을 선택할 때 특별활동이 없는 기관은 갖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 부담을 낮추려고 특별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는 시간이 늘어나고 그러면은 예전보다 이제 막 그
요구하는 게 많아지니까 선생님한테 요구하는 게 많아지니까 그죠. 행정 업무도 해야 되고 업무량은, 또 네. 업무량은 많아지는데 담당하는 학생의 수는 줄어들지 않으니까 네네네. 선생님들이 힘들고 네. 그렇잖아요. 아니 힘들어도 뭐 교육자로서의 희생정신 뭐 이런 얘기는 사실 희생정신에 기대는 순간 사실 그 직종은 날아갔다는 뜻이거든요. 사실 전 그렇게 봅니다.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힘드니까 더 특별활동을 네. 더 많이 함으로써 부담을 줄이는 네. 그것도 이해가 되네요. 네. 네.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혹시 네. 우리나라 외에도 이렇게 특별활동을 많이 하는 나라가 있나요? 지금 2017년에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실시했던 그 한국, 일본, 그다음에 대만, 미국, 핀란드 대상으로 한 그 조사 결과를 보면 핀란드 궁금하네요. 네, 어떤 그 추세로 교육을 하는지를 좀 알 수가 있는데요. 그 5개국 중에서 교육보육기관에서 운영하는 특별활동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국가가 대만이었습니다. 오, 왜? 85.3%가 이용하고 있다고 대답을 했고요. 네. 그 다음이 한국이었는데 77.2%. 오, 많이 하는구나. 네. 근데 반면 이제 미국과 핀란드, 일본 같은 경우에는 10%대만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 없진 않군요, 그런 나라도. 네. 근데 한국의 영유아가 이제 체육이나 외국어, 과학 같은 이제 프로그램들을 이용한다고 대답한 학부모들이 많았던 반면에 일본은 이제 체육, 음악, 미술 프로그램들을 많이 이용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음악과 체육, 미술 순서대로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를 됐고요. 한국은 뭔가 교과과정 위주인데 다른 곳은 뭔가 다른 활동이군요. 네. 핀란드 궁금하네요. 핀란드는 음악, 체육, 무용 이 외에는 거의 이용하지 않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음악, 체육, 무용. 네. 말 그대로 아까 그 좋은 특별활동 조건에서 얘기했던 이제 체험이라든지 아니면 문화, 예술 관련한 특별활동이죠. 이건 확실히 저는 유교 영향이라고 봅니다. 이거 대만도 어쩔 수가 없어요. 유교를 발명한 불교를 발명한 쪽과 마지막까지 유교국가였더니 현대까지도 유교국가인 나라가 어려서부터 부모님한테 효도하고 말이요. 입신양명하고. 입신양명하고. 그러려면 어쩌겠어. 5살 때부터 신동소리 들으면서. 동문선수 떼고. 네, 그래야 돼.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이런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유교 어르신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아이에게 영어를 가르친다고 하지만 진짜 글로벌 스탠다드 다른 나라에서는 어떤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다른 집 다 시키는데 또 안 시킬 수도 없고. 근데 멀리 있는 옆집은 안 시키잖아요. 멀리 있는 옆집 어떡하냐 진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고민이 참 깊어지네요.